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경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전복 사고가 난 무적호는 낚시 금지 구역인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선배들이 입은 교복을 깨끗이 수선해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누적 적자에 임금 체불 사태까지 빚고 있는 진주 삼성교통 노동자들이 표준 운송원과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진주시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경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새벽 창원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A씨는 길가에 주차하다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주차된 차량을 한 차례 더 들이받은 뒤 차를 놓고 달아나다 뒤쫓아온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그 말이 그것을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던데요. 한 대가 빠가니까 주차된 차가 밀려가지고 앞에 있는 차가 조금.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3%,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한 건데 신원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경남경찰청 소속 A경정이었습니다. 경찰은 A경정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4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지난 5일에는 울산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던 경찰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되며 경찰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전복 사고가 난 무적호는 낚시 금지 구역인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적호에선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집중 수색 기간을 내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무적호가 사고 당일 전복된 지점은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으로 약 80km 해상.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공해상이었습니다. 무적호는 사고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새벽 3시 50분까지 공해상에서 조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낚시 어선업의 영업 구역은 낚시 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관할 수역 22km 내에서만 어업이 가능하고, 이를 한 차례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 3회 이상이면 영업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일 18시부터 사고 당일 03시 50분까지 조업했고 04시 10분에 이탈합니다. 4시 18분 사고 납니다. 통영해경은 이 과정에서 무적호가 V패스, 즉 자동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끈 배경을 밝히기 위해 국립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해경이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예인한 무적호 기관실 안에 있던 발전기실에선 실종됐던 56살 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임 씨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수색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수색 기간을 내일까지 연장하고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집중 수색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감식을 마치는 대로 두 선박의 선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불법으로 선박을 개조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교복을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선배들이 입은 교복을 깨끗이 수선해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가게가 문을 열기도 전 인도에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교복을 사기 위해 몰린 사람들입니다. 선배들이 입은 교복을 자원봉사자들이 수거해 세탁한 뒤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후배들에게 판매하는 교복 나누기 사업. 하복은 10,000원, 동복은 26,000원에 불과해
올해로 벌써 6년째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고품을 한 벌 정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기 기분을 내기 위해서는 새 옷을 한 벌 정도 삽니다. 형아들이 입던 옷이라서 제가 그 길을 물려받아서 중학교 가서 공부를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창원 지역 중학교 중 아름다운 가게가 없는 진해구와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29개 중학교 16,000여 머리 대상입니다. 교복 판매 수익금으로 매년 발생하는 1,000여만 원의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물려받아서 당당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그걸 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의 교육적 태도도 바람직하고요. 올해부턴 창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고 내년엔 경남 전 중학교로 그 다음 해엔 전 고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복 나누기를 통해 교복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인성을 기를 수 있고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어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누적 적자에 임금체불 사태까지 빚고 있는 삼성교통의 노동자들이 표준 운송원가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진주시는 억지 주장이라며 파업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교통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열악한 근무 여건에 이달 들어 6억 원대의 임금 체불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삼성교통 노동자의 시급은 6,800원 정도로 지난해 최저 시급 7,530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알바생도 받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희 현실 정말 시민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시를 오히려 성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쟁점은 현행 표준 운송 원가가 적정하냐는 겁니다. 진주시의 표준 운송 원가는 버스 한 대에 54만여 원. 이를 두고 삼성교통 노조는 인근 창원과 김해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주시는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면 그렇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총액을 주면은 자기 업체에서 자율 경영에서 이익을 가지는 제도지 사용한 것만큼 주는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다 줄 수 없습니다. 삼성교통 노조는 진주시가 지금까지 표준 운송 원가 검토를 미루면서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업체의 자료 제출이 늦었기 때문이라며 파업에 들어가면 전세버스 투입을 비롯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난해 7월 삼성교통 노조의 파업 선언 그리고 진주시의 후속 대응과 판박입니다. 진주시와 삼성교통 노조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 진주시의 표준 운송원가 검토 결과 공개가 파업 돌입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경남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연속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당시 한지 최대 생산지인 의령의 3.1운동과 이를 이끈 애국지사들을 부정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독립운동가 가문의 현재 삶의 모습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애국의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 인사말입니다. 이를 위해 독립지사에 대한 재평가와 유족들에게 경제적 지원,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독립지사의 희생과 헌신만 떠안은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4일 의령읍에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장날에 맞춰 시민 1000여 명이 나와 독립만세를 외쳤고 저녁까지 평화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의령의 첫 만세운동으로 이후 임시정부에 참여한 구여순 지사가 주도했고 이우식 선생 등 지역 자산가들이 자금을 댔습니다. 지정과 불인면 등으로 확산된 의령읍 3.1운동은 밀양과 창녕에 이어 경남 초기 3.1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절치부심하는 그런 선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마음이 돼서 일어났던 3.1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의령의 첫 3.1운동 다음 날인 15일, 당시 국내 최대 한지 생산지였던 불인면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최한규, 장용환 등 8명의 애국지사가 사제를 털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해 주도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결국 8명의 지사는 일본 경찰에 건거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8명 중 단 4명만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진주교도소에 갇히던 4분만 그 공적 자료가 6.25 그 동란으로 인해서 소실돼서 결국 후손들이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제를 틀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불임면뿐만 아니라 경남 3.1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독립지사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유족들은 여전히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합천군 대양면 주식회사 지우건설, 창원시 마산어시장 대성장갑 자포에서 각각 50만 원, 밀양초등학교 학부모 회원 24만 원, 합천군 적중면 조규용님, 적중면 평산마을에서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적중면 노재암님, 적중면 평산경로당, 창원시 마산하포구 구산면 정한협님, 마산하포구 국제비치아파트 분여회, 마산하포구 한재현님 각각 10만 원. 합천군 초계면 내동경로당, 영전 1구마을, 율곡면 노양 1구 셋담경로당, 거창군 마리면 풍계마을, 마리면 풍계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창원시 의회에서 상무위원 회의까지 열고 창원 성산에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승리를 가져와야 한다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창원 성산 지역구는 노동자 유권자가 많은 곳으로 진보 진영의 단일화 성사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부대변인이 창원 성산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 창원시청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집단 이해관계, 감성파리로 대립과 분열을 조장해왔던 정치를 끝내고 합리적이고 젊은 리더십으로 세대 교체를 이루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이 재임 기간에 3조 4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SNS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홍보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